히드로 공항의 넓은 대합실에 스카이이스트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항공편이 곧 출발할 예정이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비즈니스맨, 명망 있는 인사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줄을 서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으며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 입구에 서 있던 지은은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며 이러한 분위기에 익숙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항공기의 좌석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와도 같았다. 그녀의 시선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던 순간 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후드티에 어두운 색의 청바지, 그리고 작은 배낭 하나만 맨 채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려는 한 남자. 지은은 순간 당황했다. 보통 퍼스트 클래스에서 볼 수 있는 승객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 남자는 서두르지도 않았고 주위를 의식하는 기색도 없었다. 값비싼 캐리어를 끌고 있지도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았다. 비즈니스 통화로 바쁜 승객들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걸어오며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이코노미석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라도 받은 걸까?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그를 살폈다.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업가, 유명 연예인, 혹은 권력자였다. 그러나 이 남자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좌석을 찾고 조용히 앉았다. 다른 승객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배낭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지은은 곁눈질로 동료 승무원인 별표 수진, 별표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했다. 저 남자, 누구야?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퍼스트 클래스 승객일 뿐이야. 수진이 짧게 대답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이 저렇게 입고 있을 리가 없잖아. 혹시 이코노미석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야? 수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다들 부를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일이나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계속해서 그 남자가 신경 쓰였다. 그녀는 퍼스트 클래스 객실을 오가면서도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된 고도로 올라가자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그녀는 서빙을 하면서 그의 좌석 쪽으로 다가갔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혹시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그 남자는 책에서 천천히 시선을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깊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티켓과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지은은 티켓을 확인했다. 이름, 손흥민.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치듯 지나갔다. 낯익은 이름이었지만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신분증을 빠르게 살펴보았지만 티켓과 정보는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지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이 티켓이 이코노미석에서 업그레이드된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그는 애초부터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직접 구매한 것이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말은 곧 그가 수천만 원짜리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전액 지불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도대체 왜? 지은은 곧바로 표정을 정리하고 티켓을 돌려주며 예의 바르게 말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지은은 서비스 카운터로 돌아와 팔짱을 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가도 귀족도 할리우드 스타도 아닌 남자.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수진이 다가와 지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물었다. 또 무슨 일이야? 방금 티켓을 확인했어. 이코노미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어. 애초부터 퍼스트 클래스를 구매한 거야.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돈이 있잖아. 뭐가 그렇게 놀라운 거야? 그런데 왜 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지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남자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피식 웃으며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모든 사람이 부를 과시하는 건 아니야. 어쩌면 그는 그저 조용히 여행을 즐기고 싶을 뿐일지도 몰라. 그러나 지은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분명 무언가가 있다. 난 이 남자를 계속 지켜봐야겠어. 비행기는 이제 막 긴 여정을 시작한 참이었다.
그리고 지은은 충분한 인내심만 있다면 이 수수께끼 같은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이 지났다. 창문 밖으로 끝없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기내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 고요했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은 편안하게 좌석을 조정하고 제공되는 최고급 식사와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손흥민의 좌석으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주변의 소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남자는 정말 이상해. 지은은 다시 한번 그의 좌석을 지나치며 은근히 그를 관찰했다. 보통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곤 했다. 로켓 사업가들은 비서를 대동하고 분주하게 전화를 받으며 중요한 계약을 논의했다. 원석 연예인들은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고급 브랜드의 의상을 입으며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와인 부유한 사람들은 최고급 와인을 주문하며 승무원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달랐다. 그는 고급 음료도 주문하지 않았고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지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생각풍선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구매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라면 보통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그녀는 위문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지은은 결심했다. 그의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핑계 삼아 그의 좌석으로 다가갔다. 손님, 원하시는 음료가 있으신가요? 퍼스트 클래스 전용 최고급 와인과 스페셜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흔들림도 없었고 어떠한 감정도 쉽게 읽히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사이렌, 뭐? 퍼스트 클래스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다한다고?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와인인데요. 그러나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대답했다. 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물이면 됩니다. 지은은 애써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물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사이렌 퍼스트 클래스에서 아무런 특별 서비스도 요청하지 않는 승객이라니. 보통 사람들이라면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승무원에게 요청을 하거나 호기심을 보일 법도 한데 이 남자 뭔가 이상해. 그녀는 조용히 동료 승무원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아, 나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수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그 승객이야? 제발 그만 좀 신경 써. 그냥 조용한 성격일 수도 있잖아. 그러나 지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니야, 뭔가가 달라. 그냥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아. 그녀의 집요한 태도에 수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너 혹시 그 남자한테 관심 있는 거 아냐? 뭐? 아니거든. 지은은 얼굴이 순간 붉어지며 급히 부정했다. 그러나 그녀의 불안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그의 티켓 정보를 다시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녀는 조용히 서비스 카운터에서 승객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열었다. 사이렌 손흥민 퍼스트 클래스 정규 티켓 구매, 업그레이드 기록 없음. 그 순간 지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생각풍선, 애초부터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샀다고? 이코노미석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 신경 쓰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은 우연히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두 명의 한국인 승객을 들었다. 스피커, 야, 너 저기 손흥민 있는 거 봤어? 스피커, 뭐? 손흥민? 그 손흥민? 스피커, 맞아. 토트넘에서 뛰는 축구 선수 손흥민. 스피커, 대박. 근데 왜 이렇게 조용히 혼자 타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사이렌, 손흥민? 축구 선수? 그 손흥민?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다.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다. 그리고 그는 스카이이스트 항공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사이렌 이럴 수가. 나는 지금까지 그를 의심하고 마치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이 옆에서 그녀의 변한 표정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왜 그래? 너 귀신 본 것처럼 보여.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나 방금 알았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수진이 위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군데?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히 말했다. 손흥민이야.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진짜? 지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좌석에 앉아있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사이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걸까? 비행기는 여전히 순항 중이었다. 그러나 지은의 머릿속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듯 혼란스러웠다.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진입한 지 몇 시간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기내는 조용한 평원 속에 잠겨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내를 오가며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흥민. 그는 여전히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마치 주변의 모든 일에 무관심한 듯 혹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이제 지은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며 더 나아가 스카이이스트 항공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지은의 마음은 급격히 무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외모만 보고 그를 판단했다. 그가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지었다. 그가 사업가도 아니고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권력층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가 고민하는 동안 퍼스트 클래스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불편한 기류, 이봐, 승무원 양반. 중년의 사업가 민석이 손을 들어 지은을 불렀다. 그는 이번 비행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승객 중 한 명이었다. 항상 최고급 와인을 요구하고 승무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지은은 빠르게 표정을 정리한 뒤 다가갔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석은 와인잔을 들고는 흘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저기 저 사람, 퍼스트 클래스 승객 맞나?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맞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뭔가 좀 이상한데 퍼스트 클래스라면 최소한 격식이라는 게 있지 않나? 아무리 돈만 있으면 탈 수 있다지만 분위기를 망치는 건 좀 아니지. 그 순간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민석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손흥민의 단순한 복장에 머물러 있었다. 고급 정장도 명품 시계도 값비싼 캐리어도 없는 그 모습이 퍼스트 클래스의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은이 처음 가졌던 생각과 다를 바 없었다. 죄송하지만 퍼스트 클래스의 기준은 고객님의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좌석입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말은 그렇겠지. 하지만 여긴 원래 진짜 상류층이 모이는 곳이라고. 나는 이런 분위기가 깨지는 게 싫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끝나자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들도 슬쩍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일부는 무관심했지만 몇몇은 민석의 말에 은근히 동조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인 듯 조용히 책장을 넘길 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오히려 민석을 더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봐, 거기. 그가 결국 손흥민을 직접 불렀다. 지은의 심장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손흥민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당신, 퍼스트 클래스 맞나? 민석의 질문은 노골적인 무례였다. 지은은 당장 개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티켓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 순간, 기내에는 일순간의 정적이 흘렀다.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손흥민의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위축된 듯 보였다. 그리고 그때였다. 실례가 안 된다면 조용히 제 책을 읽고 싶습니다. 손흥민의 차분한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지은의 가슴은 더욱 죄책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너무도 뼈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손흥민은 다시 책을 펼쳤고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지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비행기는 여전히 순항 중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순항하는 동안 퍼스트 클래스 객실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편히 쉬거나 영화를 감상하고 있었지만 지은의 머릿속은 끊임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방금 큰 실수를 했어. 그녀는 자신이 손흥민을 편견으로 판단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처음부터 그를 의심했고 그가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 자격 같은 것을 논할 필요조차 없었다. 나는 승무원으로서 실수를 했고 사람으로서도 잘못을 저질렀어.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야 했다. 용서를 구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손흥민의 좌석으로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지은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그의 시선을 끌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한 치위 흔들림도 없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지은의 긴장을 더 배가시켰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손흥민은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지은은 손을 모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방금 전 제가 보인 태도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퍼스트 클래스 객실이 더욱 고요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제가 처음부터 손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선입견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그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순간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는 회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다. 저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모두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비즈니스 통화를 하거나 고급 와인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손님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고 그래서 저는 의심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손흥민의 반응.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은 입을 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앞으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 편견이 저도 모르게 제 행동을 결정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대답이네요.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물 한 모금을 마신 후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관대하진 않을 겁니다. 때로는 사소한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지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을 펼쳤다. 그것은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지은은 확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를 바라보며 지은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녀는 승무원 전용 공간에서 조용히 앉아 숨을 골랐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퍼스트 클래스 객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흥민이 여전히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굳이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는 충분했다. 지은은 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앞으로는 결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는 여전히 순항 중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순항하고 있었고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는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손흥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그는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다. 모든 사람이 저처럼 관대하진 않을 겁니다. 때로는 사소한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마치 그녀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지만 퍼스트 클래스의 분위기는 곧 긴장으로 바뀌었다. 파커의 불만, 승무원 양반, 지은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영국인 사업가 파커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손흥민이 앉아 있었다. 파커는 눈썹을 찌푸리며 손흥민을 힐끗 보더니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 사람, 퍼스트 클래스 승객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명확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시작이군.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고객님, 맞습니다. 하지만 파커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내가 알기로 퍼스트 클래스라는 곳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말이죠. 그의 말에 주변의 몇몇 승객들이 슬쩍 이쪽을 바라보았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프로답게 대응해야 했다. 고객님, 퍼스트 클래스는 좌석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커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말이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비즈니스 클래스에도 충분히 좋은 좌석이 있는데 굳이 퍼스트 클래스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는 마치 손흥민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반성했는데 지금 파커가 똑같은 시선을 손흥민에게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상황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흥민의 침착한 대응, 파커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이봐요, 당신.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네, 본인은 여기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소? 솔직히 말해봐요. 손흥민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이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여행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 한마디에 파커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는 손흥민이 당황하거나 변명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저 침착하게 그러나 확고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오히려 파커를 더 불편하게 만든 듯했다. 그래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파커님, 그만하시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는 항공기입니다. 특정 승객을 불쾌하게 만들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파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호, 내 말이 불편했나 보군. 하지만 난 단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남겼다. 불편하신가요? 그의 말에 파커는 당황한 듯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손흥민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마치 객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손흥민은 더 이상 파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책을 펼쳤다.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퍼스트 클래스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깨달음. 지은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다. 파커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아직도 기분이 나쁜 듯했지만 더 이상 손흥민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은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차올랐다. 존경심,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은 반성. 나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했어. 그녀는 앞으로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진짜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비행기는 서울 도착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비행을 즐기고 있었고 객실에는 조용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방금 전 파커와 손흥민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손흥민은 단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한 태도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듯 행동했다. 그가 보인 태도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 하지만 그녀가 이런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소란의 시작. 갑자기 퍼스트 클래스 객실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지은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남성이 얼굴을 붉힌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다. 그는 승객들 사이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진 영국의 유명 정치인 찰스 휘트모어 경이었다. 그의 손에는 고급 와인잔이 들려 있었는데 이미 바닥에 와인이 흘러넘쳐 있었다. 그가 노려보고 있는 방향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휘트모어 경위 분노. 이게 VIP 대접하는 방식인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런 무례한 상황을 겪게 될 줄은 몰랐군. 그의 말에 주변의 승객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당황한 채 급히 다가갔다. 무슨 일인가요, 고객님? 휘트모어 경은 손흥민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젊은이가 내 옷에 와인을 쏟았어. 순간 객실이 술렁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휘트모어 경을 바라보았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다. 그러나 휘트모어 경은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분명히 봤어. 지은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잠시만요, 고객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휘트모어 경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했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 난 이 항공사의 서비스를 신뢰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한 명의 승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잠시만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미국인 사업가 마크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휘트모어 경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장면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와인은 손흥민 씨가 아닌 휘트모어 경 본인이 넘긴 것이었습니다. 객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휘트모어 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방금 와인을 따르시다가 손을 미끄러뜨리신 거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마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제야 승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말 그랬나? 손흥민 씨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휘트모어 경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실수한 걸로 치자고. 하지만 이 젊은이는 여전히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아. 그의 말에 객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지은의 손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또다시 같은 말이 반복되는군.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휘트모어 경.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지만 이제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손흥민님은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비행을 즐기고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히려 문제를 만든 것은 당신입니다. 히트모어 경은 당황한 듯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가? 그러나 이번에는 지은이 뒤로 물러서기 전에 손흥민이 입을 열었다. 그만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객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히트모어 경은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물 한 잔을 들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여기서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객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히트모어 경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저 씩씩대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퍼스트 클래스 객실의 분위기가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긴장된 숨을 내쉬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조용히 앉아 책을 펼쳤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지은은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이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품격 있게 행동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다. 비행기는 서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행기는 점점 서울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객실 내 방송이 울려 퍼지며 착륙 준비를 알렸고 승객들은 하나둘씩 좌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딘가 묵직했다. 조금 전 일어난 사건 때문일까? 히트모어 경이 손흥민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결국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했던 순간 손흥민은 끝까지 침착했고 다른 승객들이 그를 존중하는 태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손님을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이대로 이 비행을 마쳐도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고민하던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진정한 사과.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지은은 긴장된 숨을 들이마셨다. 손님, 잠시만요.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네? 지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가 정말 그녀를 용서했을까? 아니면 단지 겉으로만 넘어가 준 것일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이제 곧 비행기가 착륙하겠네요.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네요.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전 아직도 제가 저지른 실수가 부끄럽습니다.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제가 처음에 손님을 판단했던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 저지른 행동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은 더욱 요동쳤다. 그가 뭐라고 대답할까? 하지만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지은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가 배운 것에 집중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실히 깨달았다. 손흥민은 단순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품격과 인내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완전히 홀가분한 기분이 되었다. 착륙과 새로운 시작.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 착륙을 앞두고 있었다. 객실 내 안내방송이 다시 한번 흘러나왔다. 잠시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착륙 후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목적지에 도착할 준비를 했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도 점점 조용해졌고 승무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후회도 어떤 불편함도 없어 보였다. 그 순간 지은은 확신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당당한 사람이었다. 비행기는 드디어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비행의 끝을 축하했다. 그리고 객실 내 문이 열리며 승객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기고 내릴 준비를 했다. 손흥민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자신의 작은 가방을 챙겼다. 그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검소하고 단정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손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좋은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퍼스트 클래스 객실을 걸어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은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품격이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그녀 역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 다짐했다. 비행기는 착륙했지만 그녀의 깨달음과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는 이제까지의 긴장이 거짓말처럼 풀리며 승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비행 내내 자신이 했던 실수, 그리고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은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부터 손흥민을 의심했던 이유가 편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비행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다.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하다. 기내 문이 열리며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기장이 직접 객실을 돌며 승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승무원들도 밝은 미소로 배웅을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은의 시선은 손흥민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 어떤 소란도 과시도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퍼스트 클래스 승객 중 한 명이 그를 알아보았다. 혹시 손흥민 선수 아니신가요? 순식간에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짜야? 설마? 토트넘에서 뛰는 그 손흥민? 승객들이 웅성거리자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의 차분한 대답에 승객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기대했다. 보통 유명인이면 이런 순간을 즐기거나 팬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과시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승객들은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이렇게 조용히 여행하고 계셨다니. 와, 겸손하시네요.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그가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것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파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그는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비행 내내 손흥민을 의심하고 그가 퍼스트 클래스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역시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보였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손흥민 씨, 미안합니다. 객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저는 당신이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의 말에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파커 같은 사람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파커는 다시 한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더 많은 변명을 해야 할 줄 알았지만 손흥민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그 순간 파커 역시 깨달았다. 그가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는 것을. 마지막 인사. 손흥민은 조용히 짐을 챙기고 출구로 향했다. 지은은 그를 마지막까지 바라보았다. 그는 끝까지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며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좋은 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실수를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배우기를 기다려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태도로 대해 주었다. 지은은 그의 태도가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손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존재와 태도는 앞으로도 자신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변화. 그가 떠난 후 지은은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그녀는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를 떠올렸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존재감,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하고 마지막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이번 비행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하고 퍼스트 클래스의 마지막 승객까지 모두 내린 후 기내는 조용한 정적에 휩싸였다. 승무원들은 한 명씩 자리로 돌아가 비행기의 최종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지은은 여전히 손흥민이 떠난 출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좋은 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도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그녀는 알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가치나 지위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 모습을 통해 지은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이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승무원실에서의 반성. 지은아,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옆에서 동료 승무원 수진이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도 함께 서려 있었다. 지은은 멍하니 있다가 수진을 바라보았다. 응,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수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너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겠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처음부터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녀는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의 실수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었다. 수지는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런데 난 너한테 이런 일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뭐?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선입견을 깨닫지 못해. 근데 너는 이번 일을 통해 제대로 깨달았잖아. 지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래, 맞아. 난 이번 일을 잊지 않을 거야.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좋아, 이제 그만 우울해하고 우리 정리 마무리하자. 승무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변화. 비행기를 완전히 정리한 후 승무원들은 하나둘씩 기내를 빠져나갔다. 지은도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단순한 직장 생활을 넘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녀는 오늘 이후로 승무원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더욱 성장할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한다면 반드시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공항에서의 또 다른 만남. 공항 내부를 걸으며 지은은 천천히 자신의 비행을 되새겼다. 그런데 그녀가 직원 통로를 지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손흥민이었다. 그는 공항 한쪽에서 매니저와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은은 순간 놀라 멈춰섰다. 그도 그녀를 발견하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다가갔다. 손님. 그녀의 목소리에 손흥민은 고개를 돌렸다. 아직 근무 중이세요? 그의 편안한 태도에 지은은 조금 안심했다. 아니요, 이제 막 끝났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또 뵙게 될 줄 몰랐네요. 손흥민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수암을 찾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 순간 지은은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었어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말씀하세요.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손흥민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은은 마지막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는 이 경험을 평생 기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